자, 반갑습니다. 배동산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의 배동산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번 6.17 대책으로 인해서요,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수도권 투기 가열지구 내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되겠죠. 이처럼 재건축 아파트들이 두 손을 든 이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부동산 대책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부동산 대책. 어떤 대책이 나와야지 부동산 가격이 콱 막힐까요? 많은 대책들이 있겠죠. 뭐 대출을 규제하겠다, 뭐 전매 금지를 하겠다, 공시가격 상승, 보유세 등을 강화하겠다 등등의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 가장 무서운 부동산 대책은요, 뭐니 뭐니 해도 양도소득세 강화, 이게 가장 무서운 대책 아닐까요? 뭐 부동산 투자의 목적, 또한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라고 합시다. 뭐 투자가 됐든 투기가 됐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이유는 뭐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동산 투자가 됐든 투기를 하는 이유가 세입자에게 저렴한 전세를 주기 위해서 집 투자를 하나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뭐 국가가 나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었기 때문에 나도 국가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집을 산다, 즉 취득세를 납부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거의 뭐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이유, 즉 집을 사는 이유, 아파트를 사는 이유, 토지 상가를 사는 이유는 한 가지의 목적이겠죠. 그것은 바로 수익 창출이겠죠. 모든 사람들은 수익 창출의 목적 하에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수익 창출이 됐는데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해가지고 80%를 때렸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리 나죠. 양도소득세 80%에 주민세가 10%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팔았어요. 양도 차익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88%의 세금을 떼간다. 이것뿐이 아니겠죠. 취득할 때 취득세 납부했죠. 또 보유세 납부했죠. 공인중개사분도 스스로 납부했죠. 뭐 기타 등등, 뭐 인테리어가 됐든 뭐가 됐든 집수리를 약간이라도 했다. 이런 비용들을 다 합치면 양도소득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먹을 게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양도소득세를 실질적으로 중과세를 때렸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거의 뭐 망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갭 투자니, 원정 투자니, 풍선 효과니, 뭐 도미노 현상이니, 이러한 형상들이 뭐한다?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정부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겠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책을 쉽게 내놓지 못하는 이유 또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경제 사정상 이런 대책을 쉽게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제가 보기에는요, 전국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때리기는 힘들 것 같지만은 그래도 부동산 상승의 핵심인 서울의 강남 3구, 이 중에서 서울 재건축 시장이 서울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재건축 시장을 타깃으로 한 요번 6.27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안전진단을 할 때 시도 관리 강화 및 부실 안전진단 제재를 하는 거고요. 2차 안전진단 현장 조사 강화 및 자문위 책임성을 제고하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 요건을 강화하는 거죠.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를 하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재건축 부담금 제도 개선인데요. 재건축 부담금 본격적으로 징수하겠다.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비율 적용 및 재건축 부담금 기속 비율 조정으로 결국 강남 재건축을 찾겠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게 있죠. 그것이 바로 재건축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실거주라는 거예요. 아마 재건축 시장에서 가장 큰 타격으로 다가오는 이유, 바로 2년 거주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는 그 이유는 뭐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투자자들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건축에 왜 투자를 하냐? 재건축이라는 거는 먼저 오래된 아파트죠. 그리고 재건축을 통해서 새 아파트를 소유하는 거 아닐까요? 여기에 재건축 대상 지역의 특징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기반 시설, 즉 뭐 도로나 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이루어진 곳에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잖아요. 따라서 강남이라는 또 서울이라는 입지 조건 얼마나 좋아요. 따라서 새 아파트를 주고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시세 상승을 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이처럼 재건축 아파트의 시세가 상승하다 보니까요. 지방에 있는 부자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과거부터 매수를 했겠죠. 여기다가 정부는 이제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을 규제하니까 현금 부자들이 또한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을 매수한 거 아닙니까? 다만 지방의 부자들이든 현금 부자들이든 이 사람들이 매수를 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특징이 바로 뭐냐 하면 전세를 끼고 매수를 했다는, 갭 투자를 했다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강남의 재건축이 오르면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도 오르는 거 아닙니까? 또한 서울의 아파트들이 오르고 전국에 있는 아파트들 또한 가격이 변동성이 또 커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정부는 요번 6.27 부동산 대책에 수도권 투기 가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에는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즉 2년 동안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거겠죠. 만약에 2년 동안 거주를 안 할 경우에는 그냥 청산을 하고, 즉 돈을 주고 소유권을 박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거주의 목적이 아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허리가 아파오고 머리가 지끈지끈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투자의 목적인데 2년 동안 거주를 하라고 하니까 이 헌집에 또 좁은 평수에 어떻게 살 것인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현금 부자들이 문제라는 거겠죠. 또한 지방에 사는 부자들, 아니 지방에 살고 있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 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장은 어떻게 하고요?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고요? 만약에 아이들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집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대부분의 환경들이 우리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환경을 갑자기 바꾼다. 요거 나이 드시고 옮기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뿐만 아니죠.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그나마 나은 거고요. 만약에 내가 서울에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를 하는데 아들 명의로 했다, 딸 명의로 했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거. 아들, 딸들이 지방에서 직장에 다니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회사를 때려치워야 되나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겠죠. 또한 친척 명의로 했다. 시골에 계시는 농가주택을 소유한 그런 친척분들한테, 어르신들한테 부탁을 했다. 그래서 명의를 빌렸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런 분들한테 저 큰아버지 이제 서울로 이사 가셔야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걸. 그분들이 이사를 가실까요? 농사는 어떻게 하고 소는 누가 키워?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겠죠. 여기에다가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 의무 임대 기간이 4년에서 8년 아닙니까? 그런데 실거주를 해야 된다. 이거 난감하다는 얘기예요. 거의 뭐 재건축에 투자하신 분들 입장이라면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떻게 보면 망했구나라는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수도권 투기 가열지구 내 재건축 시장은 지금 당장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매수세가 줄어들겠죠. 특히 지방에 있는 그러한 현금 부자들이 서울 쪽으로 원정 투자하기가 이제는 좀 쉽지 않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전세 물량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2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되니까 뭐 지방에 살든 서울에 살든 수도권에 살든 이제 2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세입자한테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 집주인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전세 물량이 당장 줄어들 것이다. 또한 허위에 변종된 전세 계약이 판칠 것 같아요. 집주인은요, 전입 신고만 하고 즉 거주한 것처럼 꾸미고 재건축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실제 사는 곳은 다른 곳에 살면서 그냥 집주인들이 전입 신고만 하는 경우가 많아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들은요, 세입자로 구할 때 이렇게 구하겠죠.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니면 전입 신고를 안 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전세금을 확보해 주는 거겠죠. 아무튼 이러한 행위들이 다 불법과 편법이 되겠죠. 따라서 정부는 또 이렇게 또 대책을 세우겠죠. 부동산 합동 단속을 또 강화하겠다. 불법 전세 계약을 단속하겠다. 안 봐도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또 얼마간의 시간이 또 지난 후에는요,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겠죠. 전세 매물 감소로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 전세 가격 상승은 매매 가격을 또 움직이고, 매매 가격이 또 상승한다면 투자자가 또 증가하고, 투자자가 증가한다면 결국 2년 거주 또 실거주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실거주를 해야 되는 사람들의 증가는 전세 매물이 감소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전세 매물 감소는 또다시 매일 위로 올라가서 전세 매물 감소는 전세 가격 상승이고, 전세 가격 상승은 매매 가격 상승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요, 6.17 부동산 대책의 재건축은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분명 망했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제가 보는 점에서는요, 부동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 그 방법은 바로 실거주를 하는 1가구 1주택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양도소득세를 낮춰주라는 얘기예요. 아니 실제 거주니까. 다만 투자의 목적으로 하는 다주택자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가장 현실적인 부동산 규제 대책이 아닐까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